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우리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서대문 까치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까치방의 만두예요. 오늘 서대문 까치방 1부에서는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2025년도 서대문 땡겨요 상품권 신규 발행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레드벨벳이 부릅니다. 사이코. 널 어쩌면 좋을까 이런 맘은 또 처음이라 Up and down이 좀 심해 조절이 자꾸 다른데 하나와 싫은 건 I don't play the game 우리 진짜 별나래 그냥 내가 너무 좋아해 넌 그걸 너무 잘 알고 날 착각해 나도 마찬가지인걸 우린 참 별나고 이상한 사이야 서로를 부서지게 그리고 또 껴안아 그리고 또 껴안아 You got me feeling like a psycho psycho 우리 보고 말을 자꾸 다시 안 볼 듯 싸우다가도 붙어다니니 말야 이해가 안 간대 웃기지도 않대 맞아 psycho psycho 서로 좋아주는 바보 너 없인 어지럽고 슬퍼져 기운도 막 없어요 둘이 잘 만났대 Hey now you'll be okay Hey trouble 경고 따윈 없이 오는 나 I'm a original visual 우린 원래 이랬어 Yeah 두렵지는 않아 흥미로운 It's hot let me just hop 어떻게 널 다룰까 어쩔 줄을 몰라 너를 달래고 매섭게 발로 차도 가끔 내게 미소 짓는 너 어떻게 놓겠어 우리 나름 같고 참 슬픈 사이야 서로를 빛나게 해 Tell me now 마치 내가 그처럼 그리고 또 껴안아 You got me feeling like a psycho psycho 우리 보고 말을 자꾸 다시 안 볼 듯 싸우다가도 붙어다니니 말야 이해가 안 간대 웃기지도 않대 맞아 psycho psycho 서로 좋아주는 바보 너 없인 어지럽고 슬퍼져 기운도 막 없어요 둘이 잘 만났대 Hey now you'll be okay Don't look back 그렇게 우리답게 가보자 난 온몸으로 널 느끼고 있어 Everything will be okay You got me feeling like a psycho psycho 우리 보고 말을 자꾸 다시 안 볼 듯 싸우다가도 붙어다니니 말야 둘이 잘 만났대 Hey now you'll b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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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Hey now you'll b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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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lright It's alright 우린 좀 이상해 네, 오늘은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뜻은 뭐냐면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안에서 일시적으로 마주친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감정적 유대감을 느끼는 현상을 의미해요. 즉, 다시 말해서 기차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같이 낯선 상대에게
개인적인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현상들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예요.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 현상의 핵심어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핵심어로는 4가지가 있어요.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 그리고 일시적 상호작용, 그리고 감정적 유대감, 그리고 대중교통.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 현상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죠. 근데 철도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먼 거리를 이동을 더 자주 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기차 안에서 여러 사람과의 만남이 생겨났어요. 이 현상은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필요로 하는 본능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져요. 1975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변호사인 직 루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논문에서 처음 설명한 현상이에요. 기차에서 처음 만난 이방인과 같이 비밀스럽고 사적인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든가 친척, 가까운 친구나 동료처럼 나와 너무 친밀하거나 지속적으로 볼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속마음에 있는, 내가 그들에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에 부담을 가질까봐, 또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다시 볼 일이 없고 비밀이 새어나갈 염려도 없는 낯선 사람에게 오히려 쉽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버즈가 부릅니다. 가시. 너 없는 지금도 눈부신 하늘과 눈부시게 웃는 사람들, 나의 헤어짐을 모르는 세상이 슬프도록 그대로인다. 시간마저 데려가지 못하게 나만은 널 보내지 못했나 봐.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하나도 아픈 줄 모르고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아픈 만큼 너를 잊게 된다면 차라리 앓고 나면 그만인데,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하나도 아픈 줄 모르고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이런 예는 꼭 기차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 전래동화라든가 예전 역사 이야기에서도 보면 자기 고을 밖을 나가서 여행을 한다거나 유랑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의 개인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자기의 비밀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상담 장면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냐면 평소에는 내담자가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또 깊이 하지 않고 그랬던 상태인데 그날따라 내담자가 자신의 고민이라든가 마음 깊이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후에 그 다음 주에 상담에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주에 상담에 오지 않고 이 상담사를 만나지 않으니까 다시는 만날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비밀을 다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볼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인식이 되면 자신의 비밀이나 자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노래 한 곡 듣고 온 후에 나머지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임상아가 부릅니다. 뮤지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내 삶을 그냥 내버려도 더 이상 간섭하지 마.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세상으로 난 다시 태어나려 해.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 음악과 춤이 있다면 난 이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날개를 펴는 거야. 내 삶을 주인은 바로 내가 되어야만 해. 이젠 알아 진정 나의 인생은 지난 리듬 그 속에 언제나 내가 있다는 그것. 난 또다시 삶을 택한다 해도 후회 없어. 음악과 함께 사는 곳은 어디라도 좋아. 또 다른 길을 가고 싶어. 내 속에 다른 날 찾아. 저 세상의 끝엔 뭐가 있는지 더 멀리 모를 거야.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진 않아. 이젠 알아 진정 나의 인생은 지난 리듬 그 속에 언제나 내가 있다는 그것. 난 또다시 삶을 택한다 해도 후회 없어. 음악과 함께 사는 곳은 어디라도 좋아. 또 다른 길을 가고 싶어. 내 속에 다른 날 찾아. 저 세상의 끝엔 뭐가 있는지 더 멀리 모를 거야.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 까치방 일부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 현상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 현상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장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감정적 해소예요.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죠. 두 번째는요, 관점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낯선 사람과의 유대. 이것이 이제 단기적 유대감이겠죠. 이건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대화를 통해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기차 안에서의 대화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네 번째는요, 자기 표현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대화는 자기의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좀 더 심리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비밀이 새어나가면 그 결과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죠. 그래서 사람은 비밀이 새어나가거나 또 그 결과로 인한 부담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부담이 적은 상태, 이걸 말하는 건데요. 이런 상태에서는 사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에게 가족 문제라든가 금전적인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뜻 보면 낯선 상대방을 피곤하고 귀찮게 하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인 문제 해결이나 조언보다는 자신의 깊은 고민들,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위안과 자기 고백의 성격을 띠는 대화를 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사람이 정서적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정서적 편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사회심리학자 스미스와 맥키는 2014년 연구에서 말하는 사람은 낯선 사람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 가치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제안했어요. 또 듣는 사람으로서는 낯선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고 더 나아가서 공감이나 조언을 제공할 경우에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보상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박용화가 부릅니다. 처음 그날처럼. 너의 손 잡은 채 나는 울고만 있었지.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라고. 그땐 우리 서로 웃을 수 있을 거라고. 긴 기다림은 내게 사랑을 주지만 너에겐 아픔만 남긴 것 같아.
밤에도 쉽게 잠들 수 없었지. 꿈에서라도 널 보게 된다면 눈물 흐를까봐 눈을 뜰 수가 없었어. 긴 기다림은 내게 사랑을 주지만 너에겐 아픔만 남긴 것 같아. 이런 날 용서해. 바보 같은 날 언젠가 널 다시 만날 그날이 오면 너를 내 품에 안고 말할 거야. 너만이 내가 살아온 이유였다고. 너 없이 나도 없다고. 언젠가 힘든 이 길이 끝이 나는 날 그대 곁에서 내가 눈 감는 날 기억해. 나의 사랑은 네가 마지막이었단 걸 처음 그날처럼.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 현상의 주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이 현상은 사람들이 낯선 사람과의 사적인 대화가 심리적 효능을 가진다는 점을 알게 해주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또 상담의 영역으로 이 현상을 바라본다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해주면서 주변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지 않은 철저한 제3자라는 관점에서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감정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내담자가 느끼는 정서적인 치유와 자기 가치감은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 현상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민들레가 부릅니다. 난 너에게. 난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대에게 아직 표현 못했지만 나 그대만을 사랑하고 있어. 얘기할 기회 내게 줘. 단 한 번이라도 사랑으로 대한 적 있었나요? 그대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얘기할 기회 내게 줘. 하지만 그댄 나를 보려 하진 않아. 항상 내 주위를 돌며 나를 어렵게만 해. 가끔은 나에게 흘린 미소라도 좋아.
않아 항상 내 주위를 돌며 나를 어렵게만 해 가끔은 나에게 흘린 미소라도 좋아 널 지킬 수 있게 나게 용기를 줘 난 너에게 사랑한단 말을 하고 싶어 난 믿어줘 아직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난 돌아와서 슬픈 눈물 흘리기에만 하지 그댈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여전히 중요한 이동수단이에요. 그리고 이방인과의 일시적인 상호작용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어요. 또 소셜미디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죠. 사람들은 가상의 공간에서 낯선 이들과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아요. 이 현상은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심리적 해소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해요. 하지만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낯선 사람을 만날 때 고려해야 할 안전 팁도 있을 거예요. 낯선 사람을 만날 때 고려해야 할 안전 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선은 개인정보 보호예요. 이거는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공유하거나 만남을 약속하는 것은 신중해야 돼요. 개인정보라고 하면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물어보기보다는 대화 주제를 가벼운 일상 이야기나 공통의 관심사로 제한을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공공장소, 이거는 가능한 공공장소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좋겠죠. 그리고 경계를 존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계심을 가지는 걸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주제나 감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대화에 불편함을 느끼는 신호를 보이거나 또는 이상하게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주제를 바꾸거나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낯선 사람에게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유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뢰성 검증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기 전까지 너무 많은 신뢰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대화가 너무 개인적이거나 깊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감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대화가 너무 감정적으로 깊어져서 서로에게 해로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은 피해야 되겠죠. 대화가 힘들거나 불편해지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키면서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건강하고 안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박희수가 부릅니다. 그 어느 겨울.
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내게 사랑한다 하던 눈부시게 맑은 너의 눈빛도 내게 기대 잠든 너의 숨결도 눈 감으면 어느새 난 너의 얼굴 떠올라 아픈 그리움이 젖어드는데 흰 눈이 내려와 가슴을 적시던 그 어느 겨울도 이렇진 않아서 왜 나만 슬픈지 너는 왜 없는지 홀로 설 수 없었나 널 사랑해 널 잊으려 애써 숨 막힐 만큼 꿈이라면 제발 나를 깨워줘 시간이 더 지난 후 넌 이런 날 기억할까 아픈 그리움이 젖어드는데 흰 눈이 내려와 가슴을 적시던 그 어느 겨울도 이렇지 않아서 왜 나만 슬픈지 너는 왜 없는지 홀로 설 수 없었나 널 사랑해 다음으로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 현상의 단점이라든가 비판점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시성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만남은 일시적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아요. 둘째는 사생활 침해. 일부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이 경우에 사생활 침해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 문제예요.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때로는 불쾌하거나 위험할 수 있어요. 이 점 주의하면 좋겠어요.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 현상의 전반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시적인 만남과 감정적인 유대감을 통해 사람들에게 심리적 해소와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특별한 경험이에요.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상호작용이 더욱 빈번해졌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소셜미디어나 가상의 공간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현상은 감정적인 해소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일시성이나 사생활 침해, 안전 문제 등의 단점도 있어요. 따라서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안전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기차에서 만난 이방인 현상은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심리적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에요. 다만 이런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져요. 여기에서 노래 2곡 듣고 온 후에 2부에서 만날게요. 베이비복스가 부릅니다. 배신. 그리고 에스더가 부릅니다. 뭐를 잘못한 거니. 이 2곡 듣고 온 후에 2부에서 만날게요. 너 없는 세상 건 눈부신 거 알아 더 이상 너만을 바라보던 내가 아니야 그렇게 슬픈 듯이 쳐다보지
마지막 전화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 까치방 2부 2025년 서대문 땡겨요 상품권 신규 발행 안내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소상공인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에서 땡겨요 상품권을 신규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발행 일정은 올해의 매달 1일 10시에 정기 발행을 하는데요. 이번에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일에 정기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최초 발행은 3월 4일 화요일 10시 이때부터 한대요. 그래서 왜냐면 3월 1일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3월 4일 화요일 10시로 날짜를 변경하신 것 같아요. 발행 규모는 총 20억 원이에요. 그리고 매월 2억에서 2억 5천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할인율은 15%가 적용이 되고요. 구매 한도는 월 20만 원 구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매달 응모하면 총 100만 원을 부여할 수 있어요.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2개월이니까 넉넉하게 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구매처는요, 서울페이 플러스 앱에서 온라인 구매를 하시면 돼요. 사용처는 서대문구 내에 땡겨요 앱 가맹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사용하시면 돼요. 문의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문의사항은 서대문구 지역경제과 330-6797 서울페이 고객센터 1600-6120 여기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땡겨요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맹점은 중개수수료를 2% 적용받고요. 광고비라든가 가입 수수료라든가 월 이용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일 매출, 당일 정산의 서비스가 적용이 되고요. 소비자들은 어떤 혜택이 있냐면 15%의 높은 할인율로 앱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첫 주문이나 재주문 시 쿠폰을 지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또는 사장님 쿠폰이랑 중복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서대문 까치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아직 3월이어도 날씨가 굳고 추운 날이 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감기라든가 건강관리 잘 하셔서 튼튼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마지막 노래로 박광현이 불렀어요. 잠도 오지 않는 밤에. 이덕진의 내가 아는 한 가지 들으시면서 저희 서대문 까치방은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뵐게요. 창밖을 보면 비는 오는데 괜시리만만 울적해 울적한 마음은 달랠 수가 없네 잠도 오지 않는 밤에 두 눈을 감고 잠을 정해도 비 오는 소리만 저량해 비 오는
하는데도 자꾸만 생각이 나네. 그대도 나를 기억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리운 그 모습 마음에 남았네. 잠도 오지 않는 밤에 문득 떠오르는 떠나간 그대 모습을 지우려 하는데도 자꾸만 생각이 나네. 그대도 나를 기억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리운 그 모습 마음에 남았네. 잠도 오지 않는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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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안 올지 몰라. 사랑이라는 감정의 물결, 그런 때가 왔다는 건 삶이 가끔 주는 선물.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는 널 만났다는 건 외웠던 날들의 보상인 걸. 그래서 나는 맞이하게 된 거야. 그대라는 커다란 운명.
있지 않아. 이별이라는 것 또한 사랑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추억일지 몰라. 넌 만났다는 건 외웠던 날들의 보상